자,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좀 선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에 대한 부분 중에 요거 멘토 선생님들께서 춤추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춤에 대해 가장 많이 하셨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거의 뭐 한 많게는 3년, 뭐 적게는 1년 정도 쳤는데 과거 20대 막 10대 후반 막 진짜 2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춤을 출 때 되게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 그 세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춤을 출 때 주변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트리트 댄스가 막 처음으로 막 붐이었던 시기인데 막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배틀이라는 확실한 잣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멘토님들은 또 어떠셨는지? 일단 저부터 일단 얘기해 보면 네. 이거 지금 왜냐면 들으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그쵸. 거라 생각해요. 바야흐로 한 뭐 2000년대 초반 아닙니까? 네네. 네. 2000년 초반에 거의 99년 99년. 니까 그때는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거보다 네. 고민이라고 했다면 배움에 대한 갈망들이 게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보가 많죠. 네,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트리트 댄스를 이제 제대로 본 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 VHS. 네. 피플 크루 비디오를 봤는데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네. 진짜 와 이런 춤이 세상에 있었나. 있구나. 네. 그 전에는 그냥 방송 댄스 따라하고 맞아요. 사실 가수들이 제일 잘 춘 줄 알았고. 네, 네. 그 당시 댄스 그룹들이. 예. 그러다가 그런 테이프를 보면서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네. 이걸 알고 좀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정보가 귀했던 거죠. 정보가 부족을 해서 네. 춤을 추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팝핑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각기라고 나오고 근육으로 팝을 한다는 거 처음 알았을 때 그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정보가 워낙 없었거든요. 네. 어깨로 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도 없으니까 이거 배우러 가기도 너무 뭔가 이제 저희는 지방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대회나 이런 거를 아직 학생이고 이래서 너무 배우고 싶은데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배움에 대한 갈망들이 일단 너무 컸죠.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잘하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건 많은데 자료도 없으니까 옛날 비디오 테이프나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비디오 테이프를 파는 사이트를 이제 알아내고 거기서 이제 비디오를 그것도 엄청 비쌌어요. 말도 안 되는. 거기 상금 타고 돈 버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자료를 사고. 수집하고 그걸 해서 전부 다 이제 다 돌려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려보고 계획 끊어질 때까지 봤어요, 진짜. 와 근데 진짜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어서 참 그 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게 그게 고민이었어요. 재산이었고. 지금의 세대는 넘쳐나는 정보들 가운데 내가 뭐를 가져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게 내가 가장 성장이 빠를지 뭐 코레오를 한다면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는 과정이 좀 더 어려워졌잖아요. 너무나 정보가 많고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고지현 멘토님께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셨나요? 네. 이게 질문이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완전 안 돼요. 세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일단 16살에 춤을 시작했고 네. 그때는 맨 처음에 이제 신화 해결사 비보이를 좀 브레이킹을 좀 하다가 19살 끝자락에 팝핑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팝핑을 저도 형님처럼 영상 보고 하게 됩니다. 영상 보고 흉내 내면서 이제 어깨를 막 튕기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팝핑을 하고 있으니까 팝핑을 했던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고민은 그냥 다리 하나 나가면서 걷고 팔을 뻗었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저러지?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건강한 사람인데 왜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다른 느낌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정말 어렵게 배워가면서 그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따져보면은 생각을 이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워크아웃을 제대로 배우는데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동작을 네, 해서 저기 이상한 동작 듣고 워크아웃이라고 소개받아서 배우다가 오류들이 근데 있었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그런 순수한 간절함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출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세대 친구들이랑 고민은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 요즘은 사실 팝업 수업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학원을 운영하시지만 그렇잖아요. 그날 가서 그날 완성된 안무를 그날 내 피드에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저희 때는 정말 그 어떤 정보가 귀해서 오는 어려움, 고민들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자기 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한 선생님에게 좀 진득하게 배워보시는 것도 그런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영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스트릿 댄스와 코레오그래피 뭘 배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코레오그래피가 주는 그날의 어떤 환희를 계속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날 배워서 그날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아까 방금 이제 팝봉 멘토님께서 해주신 거죠. 왜 이 동작이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갈고 닦을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뭐 나중에 얘기하는 뭐 그루브니 뭐 필링이니 리듬이니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 스트릿 댄스 장르들도 같이 배워보시면서 하나의 베이스로 별거 아닌 동작으로 내가 한 곡을 출 수 있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계속 또 해보시면 그게 주는 또 어떤 퀄리티의 변화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배워보시면서 그 중에서 본인의 실력을 장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것과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투 트랙으로 병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질문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추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이 부분에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안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뭐 안무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스트릿 장르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사실 저희는 거의 프리스타일 기반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퍼포먼스도 워낙 많이 해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팝봉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어텀의 계획으로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들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축구 퍼포먼스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거 정말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또 안무라는 개념에서는 확실히 우리 또 박대한 멘토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과 다른 나만의 안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요소 뭘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건 안무. 저도 그러니까 나만의 안무라는 그 단어가 네. 단어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만의 안무가 있나? 약간 어떤 질문이 틀렸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만의 안무, 자기만의 스타일 이렇게 그걸 찾으려고 하고 되게 그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진짜 어렵거든요. 나만의 안무 이런 거는 사실 특히 뭐 스트릿 장르도 그렇고 약간 안무도 그렇고 대부분이 네네. 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영감을 받고, 네네. 예, 물론 안무 같은 경우가 다 창조를 하는 거지만 네. 결국엔 누군가에서 영감을 받거나 그쵸. 뭔가 뿌리가 있는 거죠. 예, 다 뿌리는 무조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려는 것도 좋은데 네네. 그 전에 우선 좀 많이 배우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배우고, 그러니까 많이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커버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있는 다음에가 나만의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나만의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무에서 유는 없다. 네. 예, 기존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비슷한 사례가 있다거나, 예, 디자인도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뭐 그런 사례도 많은데, 약간 다 창조는 물론 자기 스스로 하지만 네. 결국엔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보았거나 영감을 받거나 들었거나 그거를 토대로 자기가 아마 창작을 하게 될 거예요. 충분한 레퍼런스. 예, 네. 그러면 결국에 가장 많이 배우고 네. 많이 듣고 네. 많이 본 사람이 많은 걸 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적게 배우고 적게 듣고 적게 안다면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나만의 폭은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는 거. 예, 많이 들어보고 네. 많이 보고 그리고 음악도 많이 들어봐야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물론 다들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어린 친구들이
나만의 거, 내 스타일 약간 그런 빨리 갖고 거를 싶잖아요. 예. 빨리 갖고 싶고 이걸로 막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지만 우선은 뭐 되게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당연한 거기도 하고 많이 듣는 거겠지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네. 많이 보고 예, 그리고 많이 이제 커버라든가 카피라든가 이것도 많이 해보고 예, 정말 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스트릿 댄서도 그러거든요 사실상. 그쵸. 뭐 처음에 다 따라해보죠. 다뭐 팝핀 댄서들은 사실상 옛날에 뭐 스키터 레빗이나 팝핀 비트 비디오만 계속 그냥 부하우센. 그것만 계속 보고 이제 뭐 네. 우리가 막 판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 예전에는 막 우리 막 성격까지 딴다고. 아하. 네. 성격 버릇까지 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그런 네. 경우가. 네. 예. 옷도 똑같이 입고. 맞아요. 네. 그 사람 된 것처럼. 네. 근데 그게 물론은 그런 과정 안에서 되게 나쁜 이제 뭐 말도 들을 수도 있죠. 누구 카피다. 카피캣이라고. 네. 근데 그런 걸로 힘들었던 사례들도 많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자기가 잘 이겨내면은 그 다음 하여튼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안무가 분들이나 약간 댄서 분들이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같은 세대라든가 저보다 어린 세대 너무 잘하는 스트릿 댄서들도 그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춤만 아니라 뭐 미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모든 예체 네, 분야에서. 모든 이런 예술 쪽은 어쩔 수 없는 섭니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물론 나만의 것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잘 가져간다면 자기께 생길 거고 그리고 약간 얇은 게 아니라 진짜 단단하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해 보시고 많이 해보시고 그래야 이제 자기께 정확히 생긴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팝뽕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이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학생이었던 친구가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예전에는 수강생이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스트리트 콘서트 같이 11년째 하고 있는 이런 큰 행사에 이제는 본인이 디렉팅한 안무로, 본인이 디렉팅한 작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을 그냥 추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과정들을 밟던가요? 안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제 이게 스트릿 댄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스타일의 춤을 찾아가고 싶다는 그런 질문을 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뭐 팝핑이든 락킹이든 근데 원래 뭐 60년대 70년대 그 기본기와 포맷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보면 팝핑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락킹도 그렇고 이런 장르들 안에서도 또 스타일의 카테고리들이 또 나뉘거든요. 네. 또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들을 나중에 조합하면 네. 좋아하는 것들의 그래프가 커지면은 그것들이 만나면 자기 스타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소 형님 우리 멘토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야 네. 아웃풋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있어요. 나오는 것이 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뭐 좋아해? 라고 물으면은 뭘 먹어봤어야 알지. 그쵸. 네. 떡볶이 중에 너 뭘 제일 맛있어? 뭐가 제일 좋아? 그러면 뭘 수십 가지를 먹어봤어야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춤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쳐봐야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네. 나는 머리가 아는 나 말고 아 나는 내 춤을 보니까 이런 성향이 좀 보이는구나. 예를 들어 제가 막 예전에는 막 로보팅도 따라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정작 추는 거 보니까 이게 스윙을 하고 있고 롤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구나. 부가도 스타일. 네.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굉장히 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레시피를 뽑는 과정 혹은 옷을 고르면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랑 진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저게 유행이래 혹은 저 명품이 좋대 저거 입으면 진짜 옷 잘 입는 것 같대 라고 해도 정작 자기한테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돈을 투자하잖아요. 돈을 투자하고 막 디깅하고 뭐 실패도 좀 해보고
뭐 되게 비싼 옷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겪어가면서 끝내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춤도 굉장히 많이 배워봐야 된다. 근데 확실히 다른 거는 스트릿 댄스는 기존에 있는 베이스를 어느 정도 딱 배우고 나서 수없이 많은 경험, 뭐 자기가 한번 안무도 짜본다든지 아니면 뭐 배틀도 나가본다든지 하면서 체득을 하는 경우인 것 같고, 코레오그래피 같은 경우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코레오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면서 멋을 내는 방법,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안무에서 어떤 액센트를 주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체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흔히들 말하는 동양, 그 시대에 많이 쓰는 동작들은 분명히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도 카피도 한번 해보고 커버도 해보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음악에 약간 이런 동작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안무가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다르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실패를 해봐야 내게 나온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 같아. 혹은 뭐 주변에서 너 누구 따라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도 지금이 어차피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좀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정리해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네. 안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처음에 안무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혹시 자기가 안무를 짜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안무를 많이 쉽게 짜는 걸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난이도를. 네네네. 너무 어렵게 짜려고 하지 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기너하고 레귤러한 안무를 잘 짜는 사람이 정말 좋은 안무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 네. 왜냐면 컴팩트한 것 네. 네. 왜냐면 어려운 거는 오히려 어려운 건 다 할 수 있어요. 네. 뚜렁딱딱 그렇게. 네. 이거. 다 하면은 근데 네. 오히려 레귤러한 거를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네. 되게 이게 넓어요. 더. 스펙트럼이 네. 훨씬 더. 네, 넓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고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강사로서 안무가로서 네, 좀 되게 꿀팁이네요. 네, 그런 거를 가져가실 때.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우렁하고 나 이거 1초도 안 놓칠 거야 막 네. 이런 다 때려 박아야지 이거 말고. 진짜 여기 나오는 모든 소스를 내가 담아줄 거야 약간 이런 네. 거보다는 네. 그냥 정말 잘 들리게 잘 보이게. 네. 심플한데도 잘 와닿게 네. 하는 거에 착안을 해서 네. 조금 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복잡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많이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원하신다면 뭐 직접 피드백 스튜디오 찾아가셔서 그렇게 잘 짜는 안무가 누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DM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주관적으로 또 추천해 주실 수도 있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해외 이 안무가가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너무 잘 와닿아. 이런 부분들도 직접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새 같은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DM 보내면 다 답장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